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식물 기르기 4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딸기 한번 씨를 뽑아 보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딸기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식물을 기르면서 하나 해보고 싶었던 게 딸기를 기르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본격적으로 식물 기르기를 준비하기 전에 한번 딸기를 길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딸기 품종 이름이 관하였나 그럴 겁니다.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그런 관상용 딸기로서 개발이 된 품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딸기는 씨앗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종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제가 왜 딸기 씨앗을 떼가지고 이걸로 시작하려고 하느냐? 지금 시가 겨울이다 보니까 모종을 판매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종이 나오려면 4월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집에 딸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유튜브에서 딸기 씨앗으로 시작해서 딸기를 따먹는 영상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가 딸기를 씨앗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과도를 가지고 딸기 표면의 씨앗을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과육과 함께요. 왜 과육과 잘라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똑같이 잘라냈습니다. 이게 먹을 때는 몰랐는데 과도로 잘라내서 보니까 딸기에서 과즙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흥건해져가지고 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부엌에서 키친타올을 한 장 가져왔어요. 이 키친타올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아까 자르는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즙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잘라놓은 과육에서도 과즙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뭔가 곰팡이도 피고 좋지 않은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좀 과즙을 흡수하는 용도로서 받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영상에서도요, 키친타올은 아니지만 화장지를 밑에 깔아놓고 과육을 말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햇볕 아래서 말리던데, 그렇게 되니까 과육은 화장지에 다 흡수가 되고 씨앗만 위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안해가지고 저는 키친타올에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말려야겠죠. 근데 영상에 나온 것처럼 햇빛이 계속 들어온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집 베란다 쪽에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다가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바짝 마르진 않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마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은 베란다에 있는 난간에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골고루 다 안 마를까, 그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는 것처럼 벌써 과육이 올라가 있던 어떤 부위에는 흥건히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과육을 빨아들였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즉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마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기 씨앗 채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심었던 21무 중에서 탈락한 개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4개 화분에 있는 녀석들이 다 탈락했어요. 이 녀석들은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그대로 썩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왕 좀 의미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뽑아서 한번 상태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뽑아서 보는 이 녀석의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녀석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뽑혀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뽑고 보니까 실속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이죠. 물론 이제 귀엽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만은 또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했던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즈인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분들도 한번 뽑아봤는데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21무라는 작물 자체가 다 됐을 때도 지름이 2-3cm 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작물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화면에서 봤던 그 빨간 무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지름이 2-3cm 정도가 되면은 수확하는 작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렇게 작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는 좀 아쉽긴 했어요. 어쨌든 이 뽑은 물을 다시 심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많은 작물 중에서도 21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자라고 결과물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탈락한 개체들이긴 합니다만은 저 빨간 빛이 도는 무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일 크게 자란 개체라서 아마 지금 자라고 있는 무들은 얘보다는 좀 크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맛있어 보이긴 했어요. 저기 뽑혀져 있는 4가지 무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저 무부 말고 위에 있는 줄기 무청이라고 하죠. 저것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냥 쌈채소에 섞어 먹으면 적당히 향도 나고 맛도 좋고 식감도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무청 하나만 먹으면 좀 매운맛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시식 시간입니다. 가장 작은 녀석을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맛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입 물어봤습니다. 소리 좋죠? 맛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슨 맛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무 맛인데 매운맛이 약간 있고 대부분은 달콤한 그런 맛이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매운맛 3, 달콤한 맛 7,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달다고 해서 설탕같이 그런 단맛이 아니라 제주 월동무를 드셔보시면은 단단한 녀석들이 달달한 맛이 나지요. 무 특유의 단맛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맛이 여기는 레디치에서 났습니다. 저 조그만 무에서 익숙한 맛이 나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런 맛을 저만 느끼면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무는 편집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무를 뽑고 남은 이 화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재활용했을 때 다시 무가 잘 자랄까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것보다 다시 한번 무를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작업판이 나왔죠. 제가 1편에서 작업할 때 이 판 위에다가 종이컵을 올려놓고 무를 심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지없이 이번에도 이 판을 활용해서 화분도 재활용하고 남은 흙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썼던 화분을 가져와서 씨앗을 조심스럽게 한 개씩 넣어놨어요. 여러 개를 심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종이컵이 작잖아요. 그 안에서 경쟁하느라고 둘 다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은 좀 났지만 하나에 하나씩 가운데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씨앗을 심고 나서 물을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흙도 가라앉고 씨앗도 잘 자리 잡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기존 화분 재활용을 마쳤으니까 이제 남은 흙을 가지고 새 화분을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3개를 만들고 똑같이 물을 뿌리고 다시 다지고 다진 흙의 가운데다가 씨앗을 넣어 놓으면 끝입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16개 정도 화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흙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만들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화분 다 합쳐가지고 총 9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이컵들이 작업 결과물이 되겠죠. 총 9개, 저 판에 알맞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편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만들어서 좀 휑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뜰히 공간 잘 사용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배치하고 다시 식물 등 밑에 놓으면은 얘 친구들도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좀 주기를 다르게 파종을 해가지고 1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더 작게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을 뽑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 물을 심어 놓은 공간이 지금 자리가 되게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임시적으로 베란다에 딸기 말리는 곳 옆에다가 두기로 했어요. 비록 창문을 거쳐서 햇빛이 좀 투과돼가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내에 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그 위에다가 쟁반째로 새로 심은 무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자란다면은 지금 자라고 있는 무들에 이어서 이 친구들도 머지않아서 또 뽑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을 뽑아 먹은 다음에는 지금 말리고 있는 딸기 과육에서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요걸 심어서 딸기를 먹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식물을 심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긴 하겠지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무들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타임랩스 영상 하나 올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온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을 안 줄 때는 축 처져 있다가 물 주면 갑자기 확 일어섭니다.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흥미로웠던 기억이 남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식물 기르기 5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